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선 근거리 통신망, 앞선 챕터에서 아마 그 지역망, 랜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랜이 무선으로 구현된 게 WLAN입니다. 와이어리러스 랜이죠. 와이어리러스 랜. 이게 이제 IEEE 802.11번이 바로 이제 이 무선 통신망에 관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 관한 규정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흔히 와이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와이파이, 와이어리러스 피델리티의 약자도, 와이어리러스 피델리티. 우리가 무선 랜이라고 하기도 하고 IEEE 802.11 표준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가장 성공하고 가장 보편적인 무선 프로토콜이고요.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뀔 때 그 변환해주는 부분들을 보통 억세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무선 접속 장치 이런 것들이죠. 억세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와이어리러스 랜, 무선 랜,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이런 신호들은 바로 와이파이에 관한 대표적인 심볼이죠. 자, 와이파이가 IEEE 802.11이라고 그랬는데 11 다음에 또 넘버가 붙습니다. 알파벳으로 A, B, G, N, A, C. 현재는 이 5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아무래도 위로 올라올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최신 기술입니다.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따라서 데이터 속도도 빠르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A는 주파수,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5GHz, B는 2.4, 2.4, N은 2.45 병행하죠. AC는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선 네트워크 보면 2.4 GHz의 무선 네트워크 있고 5GHz의 고속 무선 네트워크 있죠. 이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선 단말기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사양들이 아마 요즘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대역폭은 이제 데이터 보내주는 일종의 이제 통신 능력이죠. 대역폭. 그다음에 데이터 속도 초당 몇 메가비트를 보내느냐. 54, 11, 54 커지죠. 점점 72. 72냐, 150이냐. 그다음에 AC는 87.6, 200, 433, 867. 그다음에 여기 미모랑 있으면 미모. 멀티플 인풀, 멀티플 아웃인데,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테나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두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두어서 실제 이 미모의 숫자만큼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집에서 보통 안테나를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걸 쓰는데, 보시면 이제 N은 최대 4개까지, AC는 8개까지 미모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조 방식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에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뭐 OF, DM, DSS 방식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땐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뭐 직접 확산 방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변조에서 쓰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교재에 292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소개는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론 과목에서는 너무 이제 구체적인 단어라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근거리 통신망 가운데서 와이파이 말고 또 있습니다. WiMAX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WiBRO라는 게 있습니다. WiBRO. WiMAX는 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의 약자인데, IEEE 802.16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11.ABG의 공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라는 이야기는 너무 가까운 거리만 통신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시 하나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무선 통신망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WiMAX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WiMAX죠. 그래서 최대 48km까지 7M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도록 하는 게 WiMA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WiBRO라는 게 있는데, 와이어리러스 브로드밴드 인터넷인데, 자, 와이브로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도 가능한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와이브로를 쓰죠. 그래서 고속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통 시속 60km 이상의 고속 이동 시에도 가능한 광대역 인터넷이다. 우리가 이제 와이브로는 흔히 무선 광대역 인터넷, 뭐 무선 초고속 인터넷, 휴대 인터넷 등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있고, 휴대폰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Y랜 중에서 Y브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선 네트워크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잘 쓰고 있는, 심지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가장 잘 쓰고 있는 이동통신망, 흔히 말하는 이제 이동전화죠. 이동전화, 이동통신망에 대해서 이제 세대를 나타낼 때, 제너레이션을 나타낼 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 5G 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동통신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앞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276페이지의 표에 이동통신망의 역사가 간단히 나와 있고요. 아마 책에서는 5G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통 4G까지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그 다음에 3세대와 4세대 사이에 3.5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세대가 있었습니다. 3.9세대가 LTE, 그리고 LTA가 4세대, 현재가 5세대. 자, 5세대는 한국이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CDMA라는 게 있습니다. CDMA 여기 나오죠. 3세대에 미국이 CDMA 2000, 이거를 한국에서 IMT 2000이란 말을 이제 바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도입을 하면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인데 1950년대 정립이 돼서 군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코드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서 동시에 보냄을 해서 다수가 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CDMA 기술이고요. 요 IMT 2000이 바로 이제 요 CDMA 2000 방식을 그대로 개조해서 우리나라에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IMT 2000을 우리나라가 도입할 때 비전들이 이랬습니다. 유무선을 이제 완전히 통합하겠다. 그다음에 세계 공통의 주파수 사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무데나 이동이 편하도록 하겠다. 국제 로밍이 잘 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영화, 음악 등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한꺼번에 다 구현되도록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상당수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세대죠. IMT 2000. 이제 3.5세대가 HSDPA인데 하이스피드 고속으로 다운링크, 업링크, 다운링크. 업링크는 데이터를 올리는 거고요.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 뭐 위성으로 올리는 거지만 이제 보통 기지국으로 올린다고 표현도 하고요. 기지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다운링크라고 합니다. 다운링크 패킷 액세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이전에 많이 느렸었는데 그 다운로드 받는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킨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IMT 2000 3세대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다. 이게 3.5세대 HSDP인데 역시 지금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죠. 자, 4세대 바로 직전에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해서 LTE라고 해서 3.9세대가 있습니다. 이 이동전화의 네트워크의 용량과 속도를 아주 혁혁하게 이제 증가시켰던 거고요. 원래는 이제 이 LTE가 요구하는 세계 표준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4라고 부록하기는 뭐 1% 부족하다 그래서 3.9세대라고 그랬고 이제 그것까지 구현한 게 이제 명색이 4세대입니다. LTEA, Long Term Evolution Advanced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달리지 않고 그냥 정지해 있을 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1GBps로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업로드 시킬 때는 상향은 50Mbps, 500Mbps 속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TA가 이 ITU-T라는 국제 전기통신 연합에서 이제 4세대 후보로 이렇게 제안이 돼서 이게 이제 승인이 돼 가지고 나중에 CDMA 계열의 4세대 이동통신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바로 5세대 바로 직전에 현대 지금 4세대 폰을 많이 쓰고 있죠. 4세대 폰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5G가 열릴 때 사람들이 이제 홍보로 많이 썼었던 부분들이죠. 5G는 뭐가 좋아지나요? 4G에 비해서 20배 정도로 전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HD급 2기가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4G는 16초 걸리는데 5G는 0.8초 걸린다. 그 다음에 10배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한다. 소위 말해서 렉 현상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초저지연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율이 줄어든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표지판을 보면서 스스로 운전할 때 이제 통신을 하게 되죠. 서버랑. 그 통신 속도가 느리면 사고가 벌어지죠. 그래서 5G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는 굉장히 좋은 빠른 속도다. 지연 속도가 거의 0.001초다. 그 다음에 10배가 많은 기기들과 연결이 된다. 앞에 4세대 LTE보다 LTA죠. 10배나 많은 100만 대의 기기 간에 서로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10만 대 연결하던 거를 이제 100만 대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광고할 당시만큼의 성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설명할 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올라가죠. 이렇게.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1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아날로그 통신, 전화기를 이제 벽돌폰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CDMA가 되면서부터 요 2세대 피처폰, 3세대 스마트폰, 그렇죠. 2007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습니다. 아이폰 2007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그 다음에 지금의 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제 5세대 통신망이 개통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통신 3사의 4G와 5G 기지국 현황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한번 볼까요? 이게 2019년 3월 20일 기준인데 보시면 서울에 4G는 약 12만 6천 개의 기지국이 있는 반면에 5G는 13,000개. 지방에 가면 더 심각하죠. 몇백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5G를 최초로 상용화시킨 나라라는 타이틀을 우리나라가 거머쥐기 위해서 조금 사실은 무리한 게 있습니다. 기지국들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무리한 게 있었는데 같은 날 몇 시간 뒤에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인데 버라이즌이 이제 5G를 상용화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5G를 쓴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다라고. 참 이상하죠. 뭐 자기네 나라 이야기도 아닌데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한국이 5G 세계 첫 상용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5G를 썼고요. 대신에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그 사이에 한 1년이 흘렀죠. 1년이 흐른 다음에 좀 많이 좋아졌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1년까지는 아니지만 2020년 2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그렇지만 서울 26,000, 그 다음에 경기 23,000, 그 다음에 부산 볼까요? 부산 8만 8천, 9천. 자, 지방으로 갈수록 5G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겠죠. 뭐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5G 이 기계는 워낙 잘 팔려서 지금 보시면 5G 가입자 수가 지금 이렇게 쭉 쫓아 올라가서 536만까지 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4G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4G는 워낙 많아서 5천만이죠. 또 한 사람이 전화기를 뭐 2대 이상 갖고 있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 거, 뭐 회사 거, 투넘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지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이게 이동통신에 있어서 앞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5G 폰을 살 때는 내가 자고 있는 거주지와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학교나 직장 근처에 5G 기지국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